스페셜1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정 구간 지속 소외주 부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테마주들 등장하고 소외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요. 오히려 주도주들은 약간의 제약바이오 섹터를 빼고는 좀 조용한 모습이네요.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어가 보면 될까요? 네, 어제 연속 성상이죠. 저희가 지금 거의 같이 함께 해가고 있는데, 조정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신 조정 구간 내려갈수록 이제 비중 확대인데, 비중 확대 급하게 하지 마셔라, 신압으로 하셔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소외주가 사실 부각될 것도 어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제뿐만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제 이 소외주를 노려가지고 하지 말자, 주도주가 낙폭과대 내지는 또 조정 구간 들어갔을 때, 역시나 반등세는 소외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어떤 시장 위치에 관해서는 해치 전략은 좀 조금은 불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고요. 긴 관점에 이제 해치 전략은 무방하다, 철강 같은 거 이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고, 나스닥 차트 모습이 좀 지저분한데 이제 오기 전에 약간 분석한다고 그랬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하방 경직성 요 부분인데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음봉 마무리 됐고요. 예상대로.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0.94, 고가로는 1.-3%, 이 정도 1.3% 지금 마감이 됐는데 넘어가기 쉽지 않죠. 어제 선물 기준으로 2만 포인트, 그리고 현물 기준으로 어제 18,000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17,000까지는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반등세 정도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슈팅 한번 쏘고 좀 조정 구간은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관망십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많은데, 당일날은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당일 슈팅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속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자체가 어제 유가 질문을 해주셔서 어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더 해드리고 싶죠. 감사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셨다니까. 오늘은 크루드오일 사실은 상방을 보기가 쉽지 않고요. 네. 어제 77.8불에서 78불 사이 말씀드렸는데 77.6불까지 갔는데요. 이 부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증시 부분에서 시장이 경기 화랑으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 네. 유가 상승 부분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유가 상승 부분이 경기 화랑으로 이제 갔다면 좀 내용이 틀리겠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죠. 늘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 포인트 잠깐 코너 속에 코너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80불 언저리가 완벽하게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80불 언저리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 팁 드리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핵심이죠. 지금 현재 12시 33분 100.78불인데요. 100불 깨고 내려갔을 때 99불 정도까지가 좀 보여지는데 99불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단기 반등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엔비디아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고요. 당장 99불 깨고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좀 달러 인덱스 상승 부분에 관해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타겟팅은 내일 좀 말씀드리고요. 한 103불 정도까지 보여지는데 내일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100불에서 좀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것은 오늘 본장에서도 심상치 않겠구나. 홍콩 항생지수 모습인데 위치적으로 그렇게 썩 나이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양새 아니냐. 경계해야죠. 네, 이런 모양새가. 네, 돌파하기 전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도 그렇게 쉬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연동관계 측면에서는 증시 자체가 예상대로 예측대로 조정 국면인 것 같고요. 낙폭과대 반등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길게 타원형 쪽으로 해놓은 2770, 2722 언저리가 지금 갭 저항이 되고 있고요. 하단 저항도 그러면 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난이도도 높죠. 지금 뭐 매크로도 좀 어렵고 대외 변수도 좀 어렵고 주식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것도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실적 부분이 좋았던 부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뭐 계속 피크아웃 이렇게 외쳐대다 보니까 요 약간 시그널이 먹히지 않는 쪽이고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 밑에 1차 지금 지지라인 갭 지지가 있는데 야 이것도 쉽게 버텨질까 의구심이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 그 멘탈을 일단 정리를 좀 하시고 이 조정 구간은 사실상 2600선까지 좀 밀어준다면 더 나은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좀 보시죠. 유사한데요. 코스닥은 사실은 이미 메꿨습니다. 네. 요 언저리인데요. 780선에서 760선 선인데 지난번에 살짝 이제 뚫고 올라갔죠. 근데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어제 그 제시해드렸던 757, 뭐 760선에서 지금 저항 받고 오늘 살짝 아래 꼬리 달렸는데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40선까지, 735선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740선, 뭐 35선 정도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700선까지 내려가는 부분도 염두는 해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미국 그 시장 기준으로도 그렇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빼면 뺄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투자 종합 상황을 보게 되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 4,600억 던졌거든요. 현물에서. 오늘도 지금 매도세죠. 네,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를 배격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본질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금력이 밀리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매도를 해줄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물론 손절매 형태의 어떤 매매 접근하신 분들은 원칙대로 하셔야 되겠죠.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대로 하시는 게 맞고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위주로 좀 밀고 들어오는데 오늘 외국인들 따라가 주지 않아요. 네, 단지 선물로 오늘 660계약 정도 매수세 하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놨고요. 저는 오늘 이런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우리 코스닥 코스피도 지수가 좀 오를 것 같거든요. 거기를 하방 경직성으로 보지 말자. 네. 단기 반등세를 써드릴게요. 단기 반등세를 하방 경직성으로 보지 말자. 네. 요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사실 제가 뭐 틀리면은 추석 때까지 계속 랠리로 갈 건데 그래 보이지 않고 여러분 추석 이후에도 9월 달에 양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뭐 한 3주 2주 뒤에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컨트롤, 심리, 멘탈 요 부분 관리가 계속 중요하고요. 잠깐 뭐 소외주 좀 언급하고 들어가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비트컴퓨터랑 제가 좀 준비한 건데 라운시큐어, 뭐 샌즈랩 지금 이게 이제 딥페이크 그리고 비트컴퓨터 뭐 의료 뭐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오늘 좀 소외주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난도 자체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할 때 뭐 손절매라든지 완전히 내가 로봇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자를 수 있다. 이런 분들의 전유물 같은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주도력을 갖고 추세를 이어갈리 만무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소외주가 부각되고 있다는 건 오늘 조정구간 지속 속에 소외주가 부각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주도주가 오늘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가 쉼이 끝나고 지수 반등 때는 결국은 공백은 주도주가 채울 수밖에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조정 구간 조금 더 열어두시면서 멘탈을 잘 다지시는 게 이번 시장에서는 추석 때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단기 반등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좀 흔들리지 않게 전략들을 미리 좀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까요? 세 가지 알려주세요. 네, 소유주는 뭐 간단하게 언급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로 오늘 전략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포트 편제 필수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제약바이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기분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 등극이 장중에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추천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삼바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월봉으로 좀 보시죠. 월봉 볼 때가 됐습니다. 지난번 고점이 103만 4천 원입니다. 삼바 참 많이 추천드렸고 이걸로 돈 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 삼바나 이런 셀트리온 종목으로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투자가 맞는 종목들이죠.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 100만 원 가면 떨어지고 또 70만 원 가면 올라오고. 네, 삼바가 그런 모습이죠. 시가총액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월봉 파동과 주봉 파동 자체가 좀 틀린데요. 삼바는 지금 보시면 1년 주기 파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22년 1월에 70만 원 찍었거든요. 그 이후에 딱 11개월 만에 2022년 12월 1일에 92만 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 11월 1일 약 11개월, 그러니까 1년 단위죠. 67만 원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1년 이제 해가는데 고점 돌파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속되다가 고점 돌파로 가고 있는데 조금 경계 시그널이 좀 되는 게요. 우선은 지금 삼바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는 좀 많긴 한데요.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일본 기준으로는 뭐 잘 보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봉보다는 주봉이 신뢰도가 높을 거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신뢰도가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교과서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 좀 강하게 밀어쳐 올릴 때 그리고 대형주는 좀 기법 같은 게 잘 안 통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유입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디지 않느냐. 보유자분들은 지금 보유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신규분들이 문제인데 이 박스권 이제 돌파하고 고점 돌파하면서 추격 매수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그거는 완벽하게 손절매 형태가 가능할 때의 기법이고요. 플랫평 돌파는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 시그널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림수 100만 원을 좀 넘어가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종가 마감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종가 마감이 그나마 98만 원 위에서 좀 써드릴게요. 되면 괜찮은 쪽이고요.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매출은 좀 눌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21선에서 이겨낸 모습이 가장 좋았다 정도 정리해드리고 이제는 슬슬 아마 탄력이 떨어질 겁니다. 오늘 돌아가면 이제 셀트리온 쪽인데 여기도 정리해드렸어요. V자 반등 다 나오는데 21만 원대 저항이 좀 있습니다. 네, 21만 원대 제가 뭐 알파고는 아니니까 20만 9천 원까지 왔던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좀 더 나아 보여요. 네. 그 나아 보인다는 말이 뭐냐? 주가 탄력 부분이나 속도가 아니고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21만 원 이제 한번 부딪혔으니까 여기서 눌림목 이겨내고 하면 돌파 가능할 겁니다. 네. 단지 이제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하거나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가 어딘지는 뭐 각자 판단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ADC 쪽,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30만 3만원 정도 강하게 밀어줘야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고가가 32만 8,500원이었는데, 여기 고점 돌파하면 조금 더 갈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한 10% 정도. 근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돌파 못하면 아마 알테오젠도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게 지금 SK 와이프합니다. 이게 소리 소문 없죠, 지금. 계속 신고가인데 이것도 조금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21선 눌림목 지금 한번 안 들어갔거든요. 네.
신고가까지 가고 이게 거의 40%, 50% 넘게 올랐죠. 지금 거의 한 52%까지 올랐는데 21선 견딘다면 이것도 내년 최대어가 될 수 있다 정리해드리고 유한양행인데 이것도 동력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양새 이렇게 끝나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내일은 조금 키 맞추기 과정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8월 23일 날 요 모양새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하는 부분인데 요 캔들 3개가 좀 모양이 잘 끝나서 이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사실은 핸들링이 좀 더티하죠. 네, 요렇게 가게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위에 고점도 좀 있고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일 강하게 양봉 떠주지 않으면 요한영향도 하락. 오늘 CDMO 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바이넥스하고 ST팜인데 뭐 생명보안법 반대급부 상황도 있지만 지금 삼바하고 약간 연동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밑에 지금 남은 쪽에 변곡점에서 삐직삐직 되는 게 지금 이제 한미약품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적응증 쪽에 있는 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잘 끝나가지고 오늘 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것은 내일 양봉이 한올바이오파마인데 37,650인데 내일 양봉이 중요하고 오늘 음봉으로 크게 밑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내일 좋습니다. 내일 좋고 단지 이제 고점으로 갈수록 한올 같은 경우도 거래량 동반이 한번 필요하고요. 밑에 하부 종목들로 좀 가니까 오늘 GI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뭐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방송국도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제가 올해 인터뷰할 때 에이프릴 바이오를 갖고 왔는데 참 이게 아쉬운데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들 더 가긴 할 건데요.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한 22,000원까지 한번 눌러주면 그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타진을 해야지 22,000원까지만 눌러줘도 지금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심한 경우고 요번에 아마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 동반된 걸로 보니까 쫓아가면 패착이 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역시나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좀 눌림 후 매수할 종목들 같이 좀 종목별로 분석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한 줄평 들려주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후 V자 반등은 글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단기 반등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이제 뭐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좀 보는 쪽이고 사실은 명분론에 관해서도 어거지스럽다 이렇게 좀 보는 쪽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평균 밸류가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좀 틀리겠지만 단지 산업의 구조로 봤을 때 코로나 치료제 때도 그랬고 2차 전지도 그랬고 사실 독과점 구조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는 저는 25년도에 깨진다고 보는 쪽이고 그게 맞죠. 팹리스 업체들 뭐 메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사실은 엔비디아 더 이상 뭐 B100이 됐든 H100이 됐든 쓰고 싶지 않죠.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경쟁 구도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그 연동 관계로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이제 수혜를 보는데 이 주가의 지금 부분이 조정 구간을 다 거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가격은 괜찮다고 보여져요. 사실 지난번에 낙폭과대는 좀 과했던 국면이고 밸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역사적인 구간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좀 고점이지 않냐? 이게 맞죠.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썼다는 것 또한 정답입니다. 네. 단 한 번도 하이닉스는 67조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접근 방법을 찾을 때는 대형주니까 실적을 가지고 논해야죠. 역사적인 밸류가 높아지는데 그만큼 규모의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같이 따라갔다는 부분이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여러분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올해 35%고 내년에 41%입니다. 저도 내년 정도가 최고 피크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후년도 지금 뭐 거의 37%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인식은 조금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자 이거죠. 하이닉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단기 슈팅은 나올 것 같은데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 차트가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갭 상승도 많고 갭 하락도 많고 쉽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최상급이죠. 반도체 자체의 업황도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17만 원 좀 깨지고요.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여러분 먹거리는 된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그 받지 마시고요. 조금 내려오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내려오고 나서 좀 올라설 때 다지기 시작할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V자 반등세가 나온다는 쪽과 뭐 기관 행보의 어떤 대립구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세 좀 써드릴게요. V자 반등 그 다음에 횡보. 저는 횡보에 한 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여러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이 나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로 갔을 때 어찌됐건 IT 가전도 좀 수혜를 볼 전망이라서 지금은 매출 구성표라든지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우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 DSP, 레거시, 기판, 모멘텀 이렇게 총 5가지인 것 같은데 종목으로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KC텍, 가온칩스, 에이지테크놀로지, 주성, 삼성전기 뭐 이런 쪽인데 다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속도적인 것만 대입 안 하고 조금 매집 전략으로만 간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금 차트 모습이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이후에 또 턴어라운드 나타날 때 신호를 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설명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제 현재평 알려주세요. 네, 2차 전제는 바닥 따지기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크게 밀린다기보다 오히려 오르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2차 전제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세요. 요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좀 돌려봤는데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늘 틀릴 수 있음을 상정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뭐 전달되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참고만 하셔서 가셔라. 단지 이제 삼성 SDI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요번 주에 최대한 많이 뽑아 올려야 된다. 근데 오늘 벌써 단기 저항을 좀 받았거든요. 35만 원대. 고가가 34만 6천 원까지 갔는데 여기 한번 부딪힐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LG엔솔이 조금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왔어요. LG엔솔도 이제 단기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겨내야지 매도 음봉으로 크게 막 밀어버리고 이러면 주가는 좀 쉰다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매수에다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 형태로 끝나게 되면 동력은 사실은 뭐 상실됐다고 보기보다는 5일선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공산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오늘 시가 밑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형성되면 다른 내용이거든요. 오늘 SDI는 이틀 정도 쉬더니 오늘 5일선 엉덩이 싹 밀어주면서 35원까지 한번 갔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양봉이 좀 크게 마감돼야지만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던전이 이제 가격을 결국은 찾아서 산말리로 가는 거예요. 네.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만 바닥 다지기로 보시는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기에는 거래 대금도 부족하고요. 거래량도 좀 부족해요. 네, 사실은 확실한 시그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저가 지금이 좀 싸지 않겠냐 이런 투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동력은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려면서 확 이렇게 밀어치면 단숨에도 뽑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SDI는 35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한 39만 원, 40만 원까지는 붙을 겁니다.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좀 조정 구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SDI도 마찬가지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양극색 단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그러면 더더욱 다음 주에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네, 17만 원 깨질 확률이 높아요. 참고로 하시고 장비 쪽은 PNT하고 CSI는 시간이 다 됐나요? CIS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기간 행보가 기니까요. 기간 행보가 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반대로 PNT하고 CIS는 다음 주 연동 관계만 좀 깨지면 오히려 눌림목대 반등 나올 공산이 큽니다. 이 두 종목은 선별화 입장에서 봐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체까지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요. 목표가 두 달 종목 체크해 볼게요. KTNG 있습니다. 한 3주 전쯤에 조금 안 되게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 사실 이런 종목이 좀 조용한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5거래일간 솟구치더니 10% 이상 수익률 가져갑니다. 10만 9천 원 목표가 넘고 11만 500원까지 터치가 있었거든요. KTNG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제가 예전에 자산운용사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런 거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리고 이런 거 사놓으면 다들 나갑니다. 네. 배당 위주의 성격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괴리감이 있고요. 이제 가격을 도달했으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배당 위주의 접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주목받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주가 상승률이 배당 받았던 것보다 좀 더 크다는 판단이 되면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나는 그냥 뭐 2, 3년 계속 배당 받아가련다. 지금은 저는 금리 이 국면 보는 관점이 좀 틀립니다. 2020년도에는 은행주를 모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도 욕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주보다는 담배, 뭐 KTNG라든지 SK텔레콤 이런 거 모아가야 돼요. 저는 뭐 일단 2차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는데 이 정도로 배당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드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1만 6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목표가 11만 6천 원으로 함께 주셨는데 배당 위주 접근이기 때문에 전략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이 몫으로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텔레콤, 네, 목표가는 6만 원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내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배당 위주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고 좀 모아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배당 접근 보시면서 SK텔레콤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오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